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신토목달 500 플러스 리딩 강의를 담당하게 된 저는 김정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그런 날인데요. 자, 오리엔테이션이 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네, 오리엔테이션은요, 사전 예비 교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텐츠 내용을 갖다가 막 이렇다 저렇다 강의를 하기 전에 이 강의가 어떤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어떠한 학습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을 목표 지점까지 모셔다 드릴 겁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소상히 제가 밝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하고 맞는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 이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그래서 사전 예비 교육인 만큼 자, 그런 내용들로 채워 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강좌에 적절한지 판단하셔서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잘 들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좀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입문자이다 보니까 도대체 RC는 뭐냐?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RC는 다른 말이 아니고요. Reading Comprehension의 줄임말이에요. Reading은 읽기죠. 자, 그 다음에 Comprehension은 이해입니다. 읽고 이해하는 정도를 여러분께 묻는 그런 파트가 되겠어요. 자, 아직까지 뭐 이제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르신다거나 시험 문제를 접한다거나라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 토익 강의를 들으러 오셨으니까 토익은 구성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생긴 시험이야? 이 정도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음으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토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건데요. 일단은 총 100문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문항은 사지선다예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가장 적절한 정답을 하나 골라내시는 방식이고요. 총 75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 푸는데 1분이 채 주어지지 않은 그런 셈이 되겠죠. 파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리고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art 5와 Part 6와 Part 7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Part 5 같은 경우에는 단문, 문장이 하나예요. 그 안에서 빈칸을 주고 4개의 선택지 중에서 적절한 걸 골라라 이런 유형인데, 자, 그때 여러분들에게 묻는 아이디어, 어떤 능력을 묻냐면요. 구조의 능력, 어법의 능력, 그 다음에 어휘의 능력, 이 3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문맥상 가장 적절한 단어는 누구게요? 문법적으로 가장 맞는 단어는 누구게요? 이런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실 때 구조, 문법, 어휘라고 하는 3가지에 대한 공부를 앞으로 첫 번째 단계부터 차곡차곡 하나씩 해나갈 거다라고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물어보니까. Part 6는요. 빈칸에다가 빈칸을 채우는 거, 요거 3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면서 채우는 건 똑같은데요. 이제는 단문이 아니라 Part 7처럼 지문이에요. 지문. 긴 지문 안에 빈칸을 4개 뚫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4 곱하기 4, 4개 지문을 다루시면서 구조문법 어휘의 유형을 주로 푸시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Part 7에 여러분들 수능에서 접했던 그런 유형과 아주 근사합니다. 다만 수능은 원칙이 물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지문 하나의 문제만 나오잖아요. 물론 뭐 수능도 2개짜리, 3개짜리 장문이 나오긴 합니다만 토익은 지문 하나, 지문 둘, 지문 셋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단일 지문, 이중 지문, 삼중 지문, single passage, double passage, triple passage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자, 그런 지문들을 읽고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이하십니다. 제일 적은 게 2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에 한 문제짜리는 안 나와요. 수능처럼. 제일 적은 게 2문항이고 제일 많은 게 5문항까지 출제가 되죠. 자, 이런 토익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지금 성과를 거두시겠다고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지금 나서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강의가 어떤 학생들에게 꼭 필요할까?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의 핵심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일단은 그 총점 규모로 봤을 때 한 400점 정도 혹은 그 이하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저희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RC가 뭔지 아시겠죠? 200점 이하로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부끄러워하실 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잘하면 되죠. 영어는 배워서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 없고, 요 정도의 점수대가 되는 학생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도록 왜 도대체 이 점수를 못 맞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영어에 대한 울렁증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혹은 영어를 굉장히 싫어했던 학생들이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학습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울렁증이 있어서 영어가 무서웠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점수가 필요한 거죠. 자, 이러신 분들이 저희 강의를 좀 들으시면 차곡차곡 기초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구조 및 어법의 기본 용어. 그러니까 품사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이 있거든요. 수업을 구성하는 용어들. 여기부터 재정리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튼튼한 기본기를 다져야겠다. 자, 사실은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실 때 자, 기본기가 부족하면 고득점으로 가는데 정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튼튼하게 쌓고 싶으신 분들은 다소간 토익을 좀 시작한 경험이 좀 있으시고 하더라도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리딩 점수가 어느 정도 돼요? 한 230점 정도의 점수를 가지고 계신 학생들은 보통 한 500점 가까이 총점 규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분들 중에 기본기가 제가 부족해가지고 점수가 안 오르고 딱 멈춰져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업을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이러한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시라면 저는 저희 수업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학습 이제 목표를 좀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저희만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요. 그 특징과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실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영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영어 수업, 자, 그 다음에 뭐 대학에서 혹은 토익 강의실 안에서 배웠던 그런 수업들이 아니라 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영어의 기본을 저희는 함께 재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은 신선한 방식으로, 조금은 논리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재밌을 수 있겠죠 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장을 해요.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영어의 기본을 재정리를 갖다가 저랑 같이 기초부터 탄탄하게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론을 잘 아셔도 실제로 여러분들 어휘력이 부족하면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휘는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어휘 학습을 먼저 한번 하시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가 끝난 다음에 교재 안에 보면요. 이건 뭐 또 어휘를 갖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연습하게끔 일부러 교재도 구성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휘의 반복, 이 부분들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이 저희 강의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말이죠. 최소한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순 배열만큼은 좀 완전히 좀 정복해 봅시다. 저는 딱 하나의 화두만 여러분께 던지겠습니다. 영어의 어순 배열만큼은 반드시 좀 정복을 합시다, 우리. 그러면요, 점수는 알아서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 어순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많은 과정 안에서 실제로 문법의 아이템들이 다 지금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하시면 점수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방송국에서 제작한 강의는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여러분들 뭐 사실 그 토익의 동영상을 제공하는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저희는 방송국이니까 자막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월하게 짜여져 있고요. 저희가 강의 하나 만드는데 돈이 한 3배 정도는 더 들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 정도로 저희는 굉장히 신경 써서 한 강의 한 강의를 한 땀 한 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 그런 특장점을 잘 이용하시면 또한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를 이루시는데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탁 보러 들어오시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 학습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1강부터 20강까지 그리고 21강부터 30강까지는 약간 좀 달라요. 그럼 먼저 1강부터 20강까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vocabulary. 여러분들이 그날 배워야 될 어휘들을 미리 암기하고 강의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강의 들을 때 훨씬 더 강의 듣기가 좋아요. 그러면 vocabulary가 끝나고 나면 자, 제가 나와요. 자,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기초 영문법 기본기 강의를 용어부터 자세하게 여러분께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그날 배운 내용들을 적용해서 뭔가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연습 부분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기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 있죠? 그거를 갖다가 분석 연습을 해보고요. 연습을 하고 나시면 자, 구문 분석 연습에 대해서 제가 또 해설을 해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렉처에 제가 다시 나타나서 해설 강의를 하는 식으로 1강부터 20강까지는 구성해 드릴 거고요. 교재를 보시면 자, 이 강의 말고 교재를 보시면 이 vocabulary를 다시 한번 연습할 수 있게끔 뒤에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꼭 그날 거는 그날 외울 수 있도록 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놨어요. 21강부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21강부터는 이제 실전 문제 풀이에요. 20강까지 이론을 이제 쫙 배우고 21강부터 실전 문제인데 먼저 실전 문제를 풀어보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그 문제에 대한 구문 분석 연습을 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스스로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제가 또 자, 구문 분석 연습에 대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또 나타나도록 합니다. 그리고 21강부터는 어휘가 자, 맨 뒤에 붙었어요. 그날 공부한 어휘 정리를 하시고 암기하시는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쭉 자, 그 과정들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이 토목달의 자, 생기초 500 플러스 RC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오리엔테이션에서 중요한 그런 영역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항상 제가 다른 강의 오리엔테이션 때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100%를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1번 돌려봅시다. 2번 정지시켜놓고 좀 생각 좀 해봅시다. 자, 이런 장점을 이용하셔야죠. 오프라인 강의는 슉 지나가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을 잘 살리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자, 강의 직후에 20분 정도의 복습을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강의 직후라고 했어요. 그래서 강의 직후에 20분의 복습 습관은 여러분들의 미래 토익 점수를 결정할 겁니다. 자,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자, 꼭 강의 직후에 20분 정도는 복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반 5강의 정보 있잖아요. 초반에 5강의 정보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은 입문자이기 때문에 자, 모든 정보가 new information이에요. 아, 다 새로 듣는 얘기들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정보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의를 어디 가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게 발판이 되어야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고 날개를 달고 이제 쭉 날아갈 수 있어요. 자, 꼭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 어휘 암기를 미루면 토목달도 미뤄진다. 자, 어휘 암기는 그날 거 꼬박꼬박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 잔소리 같지만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가시면 질의응답을 잘하자 이런 얘기인데요. 좋은 질문은 뭐죠? 학생들이 때로는 나는 입문자인데 이런 거 물어보면 너무 창피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검열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좋은 질문은 내가 모르는 겁니다. 자, 용기 있게 네이버 카페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질의응답 활용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교회 가면 성서가 있죠. 절에 가면 경전이 있습니다. 토익 공부할 때 뭐가 있을까요? 사전이 있겠죠. 사전 활용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 사전들 요즘에 많으니까 여러분들 모바일로도 이용 가능하죠. 그 사전 활용을 잘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찾아보시고 하시는 노력을 병행하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토익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려드렸고요. 어떤 학생들이 저희 수업을 들으면 가장 효율적일지, 그리고 저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학습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목표 달성을 제공해 드릴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토목달 하시려면 어떤 학습법이 필요한지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강의 기획하면서 계속 고민했던 내용인데요. 자, 바로 이것입니다. 항공기는 이륙할 때 연료의 대부분을 소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입문자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열정의 대부분을 다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저것도 몰랐나? 왜 저랬지?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너무나 아주 높은 집중력이 여러분들에게 요구가 됩니다. 자, 제 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륙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항공기가 연료의 대부분을 소비하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갖다가 팍 쓰셔서 자, 이륙에 성공하시기 바라고, 성공 이후에는 사실은 지금처럼 많은 에너지가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이륙을 희망하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쳐보고요. 자, 기회가 되면 자, 본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